안녕하세요. 만물IoT입니다. 여러 필지를 선택할 때 보니까 어떤 거는 이 번지수하고 이 뒤에 글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는 70개가 넘는 필지인데 50 몇 개 빼니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건지 제가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여기 지본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 부분이 26하고 임하고 요 25하고 부분이 이 브랭크가 브랭크라 그러죠. 그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잘린 데를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 놓으면 요런 부분은 선택이 되는데 요런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속성 테이블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붙어 있고 이건 또 떨어져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마켓에서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오픈마켓에서 우리를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정보 자체가 번지수가 이런 번지수가 오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이거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 어느 거는 띄고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거는 한 칸 띄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냥 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 전체를 군 전체를 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스케일이. 그래서 동별로 잘라서 그거를 저장을 해 놓고 그 동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시 단위, 군 단위로 공고고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토지조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토지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아, 수원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구나. 그래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하나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한 단위로 크게 위성지도에 표시하면 더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필지가 지금 74개지만 이게 700개도 되고 800개도 되고 이럴 때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도에다가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냥 표시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QGIS는 이 HWP 파일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CSV 파일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CSV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이 HWP 파일을 엑셀로 넣었다가 엑셀에서 다시 CSV 파일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수원시 하광교동인데 이 부분이 지목이 따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QGIS는 이 번지하고 이거하고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더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필드에다 넣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을 더 하는데 이 공간을 하나 주고 더해야죠.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필요해, 두 개.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칠하려면 어떤 비고되는 부분이 있어요. 1 아니면 0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비고란에 1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더하는 방법은 이 HWP 파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좀 뭐 어려워서 엑셀에 가서 하기로 하고 공간만 확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1은 1번을 넣고 그냥 쭉 1을 채워 넣을게요. 1을 그냥 채우게 하면 1로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두 개 필드가 필요해서 두 개 필드의 공간을 확보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추가를 할게요. 다시 오른쪽에 추가를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을 이것이 물건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토지거래 계약이 됐든 어쨌든 필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쭉 긁어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하셔서 엑셀을 띄웁니다. 엑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확인을 하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오죠. 쭉 와요. 그러면 요거하고 더해서 여기다 넣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공간을 주어서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번지 1, 번지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하는 방법은 이퀄 누르고 C의 두 번째 하고 AND D의 두 번째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쭉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용이 그대로 온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똑같이 이퀄 누르시고 C의 두 번째 AND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하나 넣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넣고 AND D의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 공간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QGIS에서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QGIS가 다 틀렸다라고 다 수정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편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비교 대상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기를 비교해서 요거랑 같거나 요거랑 같거나 요거랑 같거나 요거랑 같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참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어떤 파일로? 여기에 보시면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35의 통합 문서로 넣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갔어요. CSV 파일을 전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이 QGIS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파일이죠. 그러면 우선은 문서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동별로만 했는데 하광교동이에요.
어디서 받는다고요? 국가공간정보 포털 오픈마켓에서 이 경기도에 대한 연속 지적도를 받습니다. 경기도를 누르면 이 경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수원 거를 받으시면 되죠. 이 수원 거를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거를 수원시 거를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고 나서 QGIS를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어 추가를 해요. 추가를 어느 거를 하나 하면 아까 열었던, 아까 저장해 놨던 35번에 통합 문서 1이라는 거를 열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 거를 열어볼게요. 수원 거를 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수원 전체 거잖아요. 이거는 수원 전체 거 중에 내가 필요한 동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하광교동 것만 선택을 해서 그걸 잘라서 그 동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을 하광교동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하광교동만 선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 테이블 열기를 보시면 이렇게 속성 테이블이 나오잖아요. 속성 테이블이 나오면 PNU라는 이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를 보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 우리가 토지 대장을 띄면 어떤 게 보이나 하면, 토지 대장을 띄면 여기에 보시면 이 앞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PNU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뜻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앞자리 두 개는 시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 세 자리는 시군구고, 그 다음에 세 자리는 읍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동리고, 그 다음에 1번이 요 앞에 게 일반 지목이면 1, 임야면 산이면 2, 그 다음에 본번지고 부번지, 이런 식으로 PNU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았으니까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광교동이라는 게 이 숫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이트에 행정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이런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거기가 장안구죠. 장안구. 하광교동 이렇게 나오죠. 하광교동이 맞죠? 하광교동에 조회를 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코드가 하광교동 코드예요. 요게 하광교동 코드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QGIS로 갑니다. QGIS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잖아요. 요걸 선택을 하시고, 필드 값은 PNU죠. PNU가 뭐랑 같으면, 너랑 비슷하면 like,
아까 그 숫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뒤에도 그 숫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뒤에도 이 숫자가 많잖아요. 이 많은 숫자 중에 앞에 거 넣을 때는 여기다가 퍼센트를 넣습니다.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객체 선택을 누르니까 이 노란 부분이 생겼죠. 이게 바로 선택된 하강교동 전체의 동 선택을 한, 필지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보이겠죠. 선택된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일 수 있죠. 이 부분에 보이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선택한 피처 표시 요 누르면 선택한 것만 선택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총 선택한 객체 수가 1479죠. 1479 필지가 선택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됐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하광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저장이 됐고, 그럼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경기도 전체 거는 레이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하광교동께 다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하고 지금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속성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집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드가 있고, 여기도 테이블 볼까요? 여기도 보면 비고라는 게 1이라는 게 있고, 번지 1이라는 게 이거 있고, 이 번지 2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잘 다 봤으니까 이 필지하고 집원에 이거하고 번지완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같다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넣을 거예요. 똑같이 필드를 쭉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비고도 같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물론 다른 필지는 생기긴 생기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널이 들어오겠죠. 널. 공백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병합, 머지 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을 보면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요쪽에를 잘 보세요. 통합 문서에 번지완하고 집원하고 같다면 내용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쭉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 여기에 쭉 보면 여기 이제 들어온 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적용된 게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적용된 게 몇 개인지, 일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이거를 선택을 해도 되죠. 그죠? 필지를, 이 비고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비고가 1인 것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랗게 된 거가 지금 선택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 52개예요. 아까 몇 개였죠? 74개 중에 52개만 선택이 됐어요. 나머지는 22개? 22개는
결국은 지번이 이상해서 지번이 이렇게 숫자하고 이 지목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해야 되겠죠. 그죠? 22개를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인식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통합 문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를 만든 거예요. 요 번지 2를 만든 거예요. 요거하고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일 이름이 틀려야 되거든요. 파일 이름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통합 문서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2.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통합 문서 2를 불러와야 되겠죠.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열겠습니다. 추가를 합니다. 자, 또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성에서 여기 잘 보시면 하나가 더 뒤로 붙어요. 결합해서 플러스를 하나 더 눌러요. 이제 통합문서 2잖아요. 여기 통합문서 1이고 여기에 번지 2와 그 다음에 지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또 이거랑 또 이거랑 똑같으면 옆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74개가 다 선택됐어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끄고 여기도 선택된 거를 풀고 지번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번 속성 탭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 통합문서 to 비고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22개에 맞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필드가 통합문서 2의 비고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맞죠? 22개. 아까 52개였잖아요. 그죠? 52개. 그래서 이게 74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전체가 다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하는 부분도 이걸 좀 내리고요. 속성에서 심볼이잖아요. 그죠? 심볼에서 단일 심볼이 아니라 분류값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비고가 있고 비고2가 있잖아요. 문서 2에 비고가 있잖아요. 요거가 1이고 요거가 1인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선 요거가 1인 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냐면 플러스를 눌러서 또는 분류를 누르면 1 값이면 뭐고 다른 값이면 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1이니까 1 값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기로 해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이건 단순 채우기 아니라 단순 라인으로 할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택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52개만 선택된 거예요. 나머지의 22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기에 보시면 산술식을 써야 돼요. 통합 문서 1 비고가 일이거나 또는 그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통합 문서 비고 2가 1이거나 그레이 74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네. 자, 적용을 합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됐어. 네, 수식이 잘못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통합문서 1의 비고. 자, 여기 한번 필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의 비고.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가 2네요. 이거. 확인을 합니다. 적용. 자, 여기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방.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74개가 선택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지번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번은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PNU 넣는 게 아니라 지번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위성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위성을 한번 중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이거를 밑으로 맨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가고, 자, 이렇게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우선은 이 부분을, 이 심볼 부분을 여기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녹색이니까 안 되고 안 보일 것 같고, 잘 까만 색깔도, 빨간 이 색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용. 자, 이 색깔이 훨씬 낫죠. 그러면 이것만, 이 색깔을 또 바꿔볼까요?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적용. 노란색이 낫죠. 지번도 노란색이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성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좌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좌표 맞추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레이어 좌표계 설정 있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전번에 좌표계 맞추는 거 있었죠. 지도.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좌표계가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좌표계도 딱 맞고, 여기에 저수지거든요. 좌표계도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딘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눈에 어디가 어딘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마찬가지로 전번에 얘기했던 새 인쇄조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하지 못하는 필드를
엑셀로 공간을 넣어서 이렇게 검색하게 하면 완벽하게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